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콘텐츠 업로드를 좀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데요. 몸이 안 좋아서 푹 쉬었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쉬면서 유튜브도 보고 드라마도 챙겨보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유튜브 알림이 떠서 들어가 봤더니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악플러들, 비난과 조롱의 댓글들을 달고 가더라고요. 그 댓글들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같이 다 새벽 시간에 활동을 하고요. 새벽에 활동을 한다는 건 높은 확률로 낮에 할 일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인신공격도 하고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요. 말 끝에는 꼭 크크크 이런 걸 붙이는데 이건 약 올리는 건지 뭔지 무슨 심리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말이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이 글이라는 건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악의를 갖고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또 10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 저를 다 아는 것처럼 제 인생을 통으로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제 채널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전문가 빙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 판단 잘해라. 라는 말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판단 잘해라. 약간 느와르 영화 대사 같지 않나요? 별별 무례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굳이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이런 악성 댓글들은 무시하면 그만이거든요. 얘네는 어차피 삶이 불만족스러운 애들이라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을 해주면 더 신나서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기 때문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차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무례한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이 무례하다라는 사전적 뜻은 태도나 말에 예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걸 무조건 참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무례함도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갑질도 방관을 하게 되면 이 무례한 인간들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더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이 무례한 짓을 계속 더 해 나가는 거죠. 이걸 방치하게 되면 내 자신이 상처받은 걸 스스로 회피하는 꼴이 돼요.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혹시 갑질의 낙수 효과라는 말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갑질은 꼭 다시 하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누구에게? 자기보다 약자라고 느껴지는 대상에게. 그래서 이 무례함도 평소에 잘 대응을 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묘한 패배감이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남들한테 무례한 짓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대물림처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평소에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무례한 인간들에게는 그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는 단연코 없어요. 언젠가는 부딪혀야 해결이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인간들에게 무례함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번은 부딪혀서 시도를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해보지도 않고 에이, 이게 어떻게 통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타인의 무례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인내심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례한 경험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침착하게 제 기분을 표현합니다. 방금 한 말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상한 걸 표현은 해요. 그렇지만 말할 때 공격적인 태도로 말하지 않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요. 뭐 뒤에서는 욕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당황해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내 감정이 타인의 말에 지배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화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말하는 게 쉬웠다면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진 않았겠죠. 말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무례한 상황이 찾아오면 일단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를 한 3초에서 5초 정도 가만히 쳐다보세요.
이 방법도 효과가 좋거든요. 정적이 흐르면서 그 무례한 인간도 안 좋은 기운을 감지하게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전에 드라마 중에 사이코패스 다이어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강성훈 씨라고 더 글로리에서 전세준 역 맡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되게 막 깐죽거리면서 부하 직원한테 무례하게 행동을 해요. 그때 강성훈 씨가 약간 살기 있는 표정으로 한 5초 정도? 아무 말 없이 그 친구를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당황해서 멋쩍어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 뒤에 따라한 적이 있는데 괜찮았어요. 어차피 그 상황에는 당황해서 할 말도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내가 직접적인 말로 내 기분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이 스스로 아, 뭐지? 내가 지금 말 실수했나? 이런 느낌은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눈빛의 힘이 말보다 셀 때가 있더라고요. 애인이라도 태어나보지.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미러링 행동. 예를 들어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한 친구가 너 오늘 입술색이 왜 그래? 너무 안 어울린다. 이러면 여러분도 너는 입술색이 왜 그래? 너도 안 어울려.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살짝 당황은 해요. 자기도 듣고 기분이 안 좋은데 내색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시작했으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야, 장난인데 왜 민감하게 반응해?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장난인데. 이런 식으로 했던 말을 똑같이 하면서 먹이는 거죠. 이게 또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장난스럽게 행동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진지하게 말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기분이 상하면 그날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게 힘들어서 이 방법은 잘 쓰진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되게 통쾌할 것 같아. 그럼에도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눈치 없는 인간들이 그 뒤로도 무례한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표현을 할 텐데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적은 우리가 느낀 무례함을 멈추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 말로 인한 상대방의 반응은 우리 몫이 아닌 거죠. 그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불편하게 한다는 죄책감은 갖지 않으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직장편. 이제 직장에서는 이 무례함에 대해서 표현하기가 제일 난감하고 어려운 자리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수직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윗사람이면 이걸 그냥 다 받아줘야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죠. 꼭 상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부하 직원이나 동료도 무례한 부류들이 있어요.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은 의외로 좀 간단했던 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을 잘 안 보이는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무심한 말투. 아, 그래. 그랬구나. 이런 좀 건조한 말투 있잖아요. 다음 대화로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답변들. 그리고 동료나 부하 직원은 좀 티를 내요. 헛소리를 하면. 미간에 인상을 쓴다든지, 말을 안 섞고 좀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해도 어지간하면 다 눈치가 있어서 조심하려고 해요. 어차피 일적으로도 내가 막 아쉬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잘하면 저도 잘하고 그렇지 못할 땐 같은 취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상사들이 문제죠. 제가 직장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저도 당연히 이런 경험이 있었죠. 무례한 인간들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 내가 동요가 돼서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행동이 더 강화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 직장에서 이런 인간들을 대할 때는 필요한 대화만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적인 대화만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부터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류의 대답들이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화가 점점 단절이 되고 말 걸어봤자 계속 단답이고 재미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무례할 일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일관되게 계속 유지를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막말을 듣거나 혼나더라도 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운다거나 막 속상한 티를 낸다거나 안절부절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건 내가 그 사람 말에 내 정신까지도 좌지우지되고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한결같이 담대한 태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적인 대화를 할 때도 확신 없고 자신감 없는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예의 있지만 정확한 느낌을 주는 말투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를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내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걸 물어볼 때는 애매하게 답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꼬투리 잡히기 딱 좋은 거라서 항상 명확하지 않을 때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문제의 싹을 잘라버렸어요.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되게 예의 바른데 또 한편으론 뭔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포스라는 게 막 센 척 하는 게 포스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포스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방법이 이미 많이 알려진 방법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실전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이 다 마음이 여리고 심성이 좋은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요. 예의 없는 인간들 때문에 상처 받으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